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저는 지금 임진강변 철책섬 바로 밑에 들판에 있습니다. 여기 예전에 고구려 땅인 거 아십니까? 고구려는 정말 넓은 나라죠. 큰 나라입니다. 전성기 때는요, 동해안은 지금 포항 시내 외곽까지가 고구려 영토였습니다. 서쪽은 말 그대로 현재 충청도 일부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고구려 지역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여기만이 아니라 정말 큰 나라죠. 전 만주 전체에 고구려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고구려가 붕괴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죠. 유라시아 지역에 곳곳으로 그대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일본 열도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 국가가 성립될 때 주력을 이룬 사람들은 주로 친백제계가 많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계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수도는 어디죠? 동경이죠. 지금 동경 주변 지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었습니다. 놀랍죠? 제가 2016년도에 동경 근처 사이타마현의 고려항을 찾아갔습니다. 꽤 오랜만에 갔는데요. 그때 왜 갔었냐면은 바로 고구려민들이 그 지역, 즉 716년에 도착한 지 13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6년에 1799명에 달하는 고구려 유민들이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많은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바로 사이타마현 거기다가 안치시키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척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동경 지방이 커지게 되는 하나의 큰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리로 갔을까요? 668년 9월 달에 평양성을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671년까지는 압록강 이북에 40여 개의 성들이 항전을 계속했고요. 남쪽에서는 671년, 673년 바로 이 지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호라 주변 지역에서도요. 그리고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탈출했는데요. 흔히 역사에서는 주로 백제인들의 탈출 과정만 언급하는데 고구려인들도 무지하게 탈출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구려인들은 실질적으로 탈출해서 바다를 건너갔다는 기록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그 이전부터 고구려인들이 일본 열도에 많이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인들이 1799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은 그 위에 발행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경도를 거쳐서 연해주 남부 지역의 곳곳에 항구를 통해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간 겁니다. 동해를 건너가서. 그래서 혼슈 북부의 아키다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그리고 심지어는 돛도리현까지 이르러서 고구려들이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머물러서 정착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오냐면은 주로 귀족이라든가 왕족 계통이겠죠. 당시 일본 열대 중심국, 즉 새로운 일본국의 중심부인 현재 나라 지역으로 오는 겁니다. 이 나라 주변 지역에는 역시 고구려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지명도 남아 있어서 이를테면 고려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도 나라에 가게 되면 바로 고마역이라고 해서 역도 있고요. 고려사 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다시 북쪽으로 북상해서 현재 동경으로 가게 된 것이죠. 동경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 때 이 지역에 가서 전체적으로 유민들을 관리하면서 개척의 책임을 지은 사람은 흔히 말하는 현무약광이라고 그러는데요. 현무약광. 이 현무라는 것이 성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 측 기록에는 현무약광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약광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반은 바로 고구려 멸망하기 직전에 당시 일본국의 사신으로 온 사신단의 부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 고구려 멸망하니까 일본에 정착하게 되고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경만 주변 지역을 개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타마현 주변의 여러 지역에는 고구려에 관련된 지명과 그다음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유적과 유물도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고려항, 그렇게 하면 고마신사라고 있는데요. 한자로는 고려 또는 박이라고 쓰여지는데 고마신사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고구려를 고마라고 부르거든요. 고마란 것은 신이란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당이란 뜻도 되지만 고구려를 칭할 때는 늘 고마라고 불렀습니다. 고려항에 가게 되면 고마신사가 있는데요. 고마신사에서 모신 사람이 바로 약광왕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약광왕을 모신 사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그 신사에서 만든 술이 있는데
그 술 이름도 고려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약광을 기르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고요. 지금 60대 궁주가 제사를 도맡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는 사실 실제적으로 59대 궁주도 만난 적이 있는데요. 60대 궁주는 실질적인 고구려인의 후손이라기보다는 바로 사위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국에서는 우리처럼 철저한 혈족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위도 그것을 계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60대 궁주에 이르기까지 현무 약광을 모시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 열도에는 고려랑 관련된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 또 고려와 관련된 신을 모시는 신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에 가시게 되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려, 고마라고 불려진 것들은 고려에 연관되어 있구나.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미 그 이전부터 고구려인들은 당시 일본 열도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전하는 데는 백제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백제함께 고구려는 만만치가 않은데요. 처음에 불교가 정착할 때 바로 고구려가 강력한 도움을 주었었고요. 심지어는 고구려가 수나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당시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사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불상을 주저하는데 지원군을 보내게 해서 당시 영량왕이 황금 300냥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스카사는 백제 승려와 고구려 승려 해제가 공동 주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보물이죠. 범용사 금당벽화를 그린 사람은 고구려 승려인 담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담증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화공 집단입니다. 이름들이 나와 있지만은 고구려 화공들이 당시 일본 열도에 정착하면서 일본의 미술, 건축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바로 그 유명한 고구려 춤도 당시 일본에 전달돼서 일본에서는 고려춤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임진강가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 철책선 때문에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한민족도 분단이 됐고 고구려 역사도 분단이 됐고, 그런데 고구려는 정말 큰 나라였었고 특히 고구려 멸망한다면은 고구려 영토를 벗어나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현상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주로 동경과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인들이 유라시아 여러 지역에 어떻게 디아스포라로 가서 존재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